이번 토픽은 최소 제곱법입니다. 이 말이 왜 나오게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귀 분석은 뭐라 그랬냐 하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y를 예측하고 싶습니다. 근데 y를 예측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은 y와 관련된 x를 이용해서 y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해요. y를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x의 값을 이용해서 예측하는 거예요. 이것이 회귀 분석인데, 회귀 분석은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회귀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렇게 되는 것이죠. y를 x의 함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전 토픽에서 본 바와 같이 회귀 분석의 모형은 모집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표본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식을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로 표현하면 좋겠네요. 근데 우리는 모집단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깜깜이고, 우리는 대신 뭐를 찾는 거냐 하면 표본의 회귀식을 찾는 거예요. 회귀식을 찾아서 이것으로부터 모집단을 추론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식을 어떻게 구하느냐예요. 자, 근데 여기를 보겠습니다. y 해트는 b0 더하기 b1x라고 돼 있고 i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y는 이 자리에 항상 있는 것이고 x도 이 자리에 항상 있는 것이에요. 회귀식을 표현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B0와 B1을 찾는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회귀식 이거 자체를 찾는다는 얘기나 절편계수와 기울계수를 찾는다는 얘기나 동일한 얘기예요. 이 최소 제곱법은 무엇을 하는 방법이냐 하면 B0와 B1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찾는가? 다음에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관찰점들이 이렇게 있고요. x축에는 x가 표시되어 있고 y축에는 y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회기선이 어떤 회기선이 좋을까요? 예요. 자, b와 c가 있는데 관찰점은 동일합니다. 즉 a와 관찰점이 b, c가 모두 동일해요. 회기선을 b는 이렇게 구했고요. c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어느 회기선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자, 당연히 b가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푸른색 관찰점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이 빨간 선이. 반면에 c의 경우에는 푸른색 관찰점과 빨간색은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x의 값이 요거일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일 때 볼까요? 요거일 때 x의 값이 요거일 때라고 볼게요. 그때 푸른색의 값은 여기고요. 예측값은 회귀식으로 해서 예측한 값이기 때문에 이 선상의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차는 얼만큼이 되나요? 있죠, 조금. 너무 조금이라 표시하기가 어렵지만 조금 있습니다. 자, C번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값이 이럴 때 예측값은 얼마입니까? 요 빨간 선생이니까 요것이고요. 실제 값은 얼마입니까? 저 푸른색이죠? 요것입니다. 오차는 얼만큼 존재하나요? 오차가 이만큼 존재합니다. 즉 B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차가 작고 C의 경우는 오차가 큽니다. 회귀 분석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Y를 예측하기 위한 거예요. B와 C 중에서 어느 식으로 예측을 하면 Y를 좀 더 잘 예측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B입니다. C같이 하면요, 오차가 많고 예측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빨간 회귀선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할까? 이렇게 구하지 않고요. B같이 구할 수 있는가? 이란
질문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찰점이 여러 개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서 한두 개만, 하나만 따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한 점을 따왔다고 해보겠습니다. 따서 여기다 표현했어요. 이때 실제 값은 yi고요. 예측 값은 얼마일까요? 빨간 선, 회기선상에, 아직 회기선을 구하지는 않았지만 가상의 회기선을 이게 빨간 선으로 봤고, 이때 x의 값이 xi일 때 예측 값은 요점이고 그것은 yi 해트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여기 식이 나와 있어요. 표본의 회기식은 이렇게 되어 있죠. x의 값이 xi일 때 회기식에 의해서 구한 값, 즉 회기선상인 값은 yi 해트입니다. 그것이 yi 해트고요. x의 값이 xi일 때 실제 값은요,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yi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거를 좀 지울게요. 잘 지웠습니다. 실제 값은 yi고 예측 값은 yi 해트입니다. 따라서 오차가 얼만큼 발생하냐면 이만큼 발생합니다. 이게 오차예요. 추정했을 때 오차. 왜 그러냐? 실제 값은 이건데 우리는 이거로 예측했으니까 이만큼 오차가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에 요 간격, 이게 추정 오차인데 그 값이 이것입니다. 그럼 추정 오차니까 이게 적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니마이즈 해야 되고요. 저 오차를. 근데 오차가 한 점이 아니라 여러 점이죠. 그래서 yi 빼기 yi 해트 한 다음에 여기 시그마를 붙인 이유가 한 점이 아니고 여러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한 점이지만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점에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미니마이즈를 하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점의 경우를 보면요, 오차가 얼만큼 되면 요만큼이고 요건 플러스입니다. 반면에 관찰점이 너무 여기 밑에 요점이라고 해볼게요. 요점이라면 오차가 어떻게 되나요? 실제값 빼기 예측값이니까 오차가 이만큼이 되고 이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가 될 우려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되는 우려를 방지하려면 제곱을 합니다. 마치 분산을 구하려고 그럴 때 이렇게 되죠. xi 빼기 x바하고 제곱하지 않습니까? 왜 제곱을 합니까? 그 제곱하는 이유는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곱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제곱을 합니다. 자, 이 식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미니마이즈 시그마하고 yi 실제값 빼기 yi 해트는요 여기 있어요. 회기식이다. 그걸 넣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b0 빼기 b1 xi 전체 제곱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최소화하는 뭐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미니마이저는 b0와 b1을 구하는 것이라 미니마이저라는 글자 밑에 작게 b0, b1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약간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미분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근데 미분이라는 과정은 제가 여기 설명할 이유가 별로 없으므로 그냥 과정을 거쳤다고 하겠습니다. 그 미분에 관한 사항은 여기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여기를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연립방정을 풀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0와 b1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b1의 값은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b0의 값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b1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좀 특이한 것은 요거와 요것입니다. 요것은 x와 y의 공분산이고요. 분모 이것은 x의 분산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요 겜마는 상관계수고요. x와 y의 상관계수고 s의 서브스크립트 y는 y의
표준 편차 S 서브스크립트 X는 X의 표준 편차를 말합니다. 많은 통계학 책에는 요것은 있고 요것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사용하려면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려면 X가 확률 변수여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학부 통계학에서는 X를 확률 변수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쓸 수가 없는데 어떤 학문에서는 X가 확률 변수여야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0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B0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래요. 이걸 옮기면 이래죠. Y바는 B0 더하기 B1 X바가 됩니다. 이 식이 매우 이거랑 비슷하네요. 이 식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Y 해트는 B0 더하기 B1 X I 표시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과 요것을 보는 건 매우 비슷하죠. 자, 이게 뜻하는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점이 이렇게 있을 때 회기선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때 회기선은요 X의 평균 X바와 Y의 평균 Y바를 통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기선을 도출하면 무조건 X의 평균점인 X바와 Y의 평균인 Y바를 관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X바가 여기 있고 Y바가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회기선은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회기선은 무조건 X바와 Y바 이 좌표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관찰점이 5개가 있어요. ABC 수익률이 있고요. 코스피 수익률이 있습니다. 자, 이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수익률을 독립변수로 하고 주식 ABC의 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회기식이 ABC 수익률이 회기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트하고 B0 더하기 B1 코스피 수익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울계수를 구하라. 기울계수를 구하라는 것은 B1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여기서 있죠. 이 방법, 이 방법, 이 방법, 이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방법을 하려면요, 여기서 xi 빼기 x바 y바 빼기 y바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해놨습니다. 그리고 분모에 xi 빼기 x바의 제곱도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쭉 계산하면 b1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또 다른 방법은 이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분자는 공분산이고 분모는 y의 분산이죠. 여기 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1.527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뭐 이런 게 계산하라, 공식을 외우라는 잘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것이지 사람의 손으로 계산할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이 B1을 구하는 방법은요, 저렇게 손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또 다른 쉬운 방법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가장 쉬운 거,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엑셀입니다. 엑셀에서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엑셀에 제가 이미 숫자들을 다 입력해 놨습니다. 먼저 데이터에 들어갑니다. 데이터에 들어가면 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나옵니다. 이 데이터 분석을 클릭을 하시는데 이 데이터 분석이 없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 데이터 분석이 안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까는 방법은 여기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 다른 데 인터넷이나 이런 걸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클릭을 하면 이런 작은 창이 나오고 이 작은 창에서 회귀 분석을 찾습니다. 회귀 분석을 찾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Y축의 입력 범위는 지금 ABC의 수익률과 코스피 수익률 중에 종속 변수는 ABC의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Y창에다가 넣고 X축은 코스피 수익률이니까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습니다. X축, Y축 다 넣었고요. 그냥 요건 95% 그냥 놔둘 거고요. 여기서 출력 범위를 새로운 워크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한 순간 벌써 결과가 다 나와 버렸어요. 이게 회귀 분석의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개수가 있습니다. 요것이 B1이고요. 요게 B0입니다. 자, 이렇게 숫자만 입력하면 컴퓨터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엑셀로 그냥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최소 제곱법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럼 이름을 최소 제곱법이라고 부르느냐? 그럼 영어가 최소 리스트가 있고요. 스퀘어 제곱이죠. 방법이라 우리는 직역을 한 거고요. 왜 그럼 영어 이름이 least squares method냐 하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미니마이즈 한다 그랬죠. 뭐를요? 시그마하고 뭐 제곱한 것을 미니마이즈 한다 그랬어요. 리스트라는 건 최소한다는 얘기죠. 즉 미니마이즈 한다는 얘기고요. 스퀘어는 뭐예요? 제곱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곱한 것을 최소화하게 하는 방법, 즉 제곱한 것을 최소로 만드는 방법, 이것이 최소 제곱법입니다.